안녕하세요. 네,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다시 텍사스로 날아가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가는 거예요? 기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는 거죠. 가고 싶어요. 여행 진짜 좋아하는 기피디는 정말. 네, 안 가본 동네라. 그렇죠. 그 주제를 딱 받고 나서 되게 반가웠던 게 계속 네. 활용해보고 싶다 하면서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낯설어가지고. 네. 그런데 마침 주제를 챗GPT로 잡아주셨네요. 네. 네, 챗GPT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 와서 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그 앱 중에 하나가 챗GPT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조금 썼었지만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2년이 다 돼가니까 여기 와서 좀 본격적으로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지 너무 광범위하지만 네. 활용할 수 있는 건 그냥 제가 쓰는 수준으로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수준이. 따라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2년 전부터 직접 네. 활용하셨다는 게 역시 얼리 어답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대훈이 네. 얼리 좀 어답터예요. 앞서가죠. 네. 그렇죠. 네. 많이 앞서가시죠. 한국에서도 수소차 맞아요. 타셨고. 네. 그렇죠. 전기차 타고 뭐 네. 여기 와서 근데 기름차 타요. 돈이 없어가지고 네. 엔진오일 갈고 막 진짜. 싫어요. 야, 색다른 경험이시겠다. 엔진오일 가는. 사이버 트럭을 좀 타고 싶은데 진짜. 모든 건 다 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응원드립니다. 응원드립니다. 일상생활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실질적인 사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챗GPT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뭐 제가 챗GPT가 뭐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하는 챗GPT는 그 전까지는 인터넷이 없다가 인터넷이 처음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가 방대해지고 그걸 검색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혁신인데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내가 원래는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 검색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 정보의 홍수에서 그 답을 찾아주는 게 이제 챗GPT죠. 그게 인공지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것이 생기면 다 물어보면 되는데 어떻게 물어보냐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느낀 건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계속 물어봐야 구체적으로 답이 나와요. 더 디테일하게 이런 걸 얘가 이해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얘가 판단을 하니까 최대한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구체적인 답이 나와요. 유화적으로 물으면 유화적인 답변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맞아요. 대학생처럼 물어보면 맞아요. 대학생 같은 답이 나온다. 그렇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제 여기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가 여기 많아요. 어떻게 보면 풍토병처럼 사람이 한국에만 살다가 완전히 다른 환경에 왔으니까 기온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여기 이제 그 알러지들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뭐 삼나무 알러지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원래 있던 사람들도 알러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좀 익숙해졌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만 살다가 여기 딱 넘어오니까 없던 알러지를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겠죠. 여긴 그래서 알러지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스틴 알러지 이렇게만 검색할 거 아니에요. 내가 검색한다라고 하면. 근데 얘한테는 그렇게 검색을 시키는 것보다는 월별로 어떤 알러지가 있어라고 물어보는 게 네. 얘한테는 더 좋은. 그러면은 월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얘는. 왜냐면 이렇게 꽃이 피는 시기나 뭐 나무가 자라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다를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해주고 유틸리티라는 말을 여기서 또 많이 쓰는데 유틸리티가 뭔지 모르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맞아요. 유틸리티가 뭐야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게 포함돼 그렇게 질문에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는 거죠. 설마 얘가 이런 것까지 알겠어?는 그냥 내 고민이고 모르면 많은 거니까 얘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스틴 관광지 추천해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초등학생이 있으니까 초등학생하고 즐길 수 있는 오스틴 관광지가 어딨냐 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미국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이런 내용으로 메일을 써줘 저게 라는 최고다. 것도 하면 돼요. 한글로 내가 대충 써놓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애가 막 싸우고 왔대.
애한테 상황 들었지만 실제 학교에서 상황을 모르잖아요.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미국은 이메일로 다 하기 때문에 이메일로 그럼 써야 될 거잖아요. 네. 한글로 아이가 싸웠다는데 선생님한테 상황을 물어보려고 메일을 쓰고 싶어. 어떻게 쓰면 좋겠어? 초안을 줘라고 하면 얘가 딱 해서 줘요. 그러면 제가 이름만 넣으면 돼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솔직히. 예를 들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살아도 사실 한글로 반대로도 그 사람들도 많이 쓰겠죠. 이게 영어를 써도 사실 자연스러운 것과 부자연스러운 게 있을 거잖아요. 네. 뜻은 통해도 그걸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소통하기가 훨씬 쉬워지니까 예를 들면 내가 대충 써도 영어로 써도 이런 식으로 쓸 건데 한글로 써도 되지만 영어로 대충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이거를 좀 더 다듬어줘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걸 들으니까 소름인 게 저희 딸이 그 미국 대학을 가느라고 에세이를 썼잖아요. 그때 저희가 그걸 갖고 낑낑매면서 같이 읽어보고 서로 막 남편이 저는 거의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챗GPT가 그때 있었다면 거기다 놓고 자연스러운 영어로 써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써주는 그거는 그냥 모방인 거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다 써놓은 거를 자연스럽게 다듬어주는 다른 얘기잖아요. 원어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하는 것. 네. 콩나물을 다듬어 주진 않죠. 그렇죠. 근데 자연스럽게 가는 건데, 근데 하나 주의해야 하는 거는 틀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자주 있어요. 네. 100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다시 물어보고 나도 한번 실제로 검색해보고 그래서 이게 맞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게 필요하지 컴퓨터가 틀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컴퓨터 틀려. 얘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허당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잘 검증을 하고 해야만 해요. 내가 어느 정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저런 편지를 줬으면 팝하고에 넣어서 한 번 더 검증한다던가 뭐 이렇게. 그런 건 거의 맞아요. 근데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막 수학 문제 같은 거 안 틀릴 것 같잖아요. 제가 수학 문제를 만들어줘 라고 했는데 수학 문제가 틀려요, 답이. 진짜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야, 네가 틀리면 어떡해 그랬더니 미안 그래요. 맞아요. 야, 너무 재밌어. 그래도 어법이라도 맞춰주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근데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개떡같이 말해도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능력 훌륭한 것 같더라고요. 신기하다. 맞아요. 신기해요. 제가 이제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스틴 알러지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검색한 내용이에요. 오스틴은 월별로 제가 월별로 어때? 이렇게 개떡같이 썼는데 어떻게 쳐? 그러니까 월별로 그죠? 네. 월별로 어떤 알러지가 있어. 그리고 각 알러지별로 예방책이나 약이 있는지 정리해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오는 거예요. 오스틴은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다양한 알러지가 있어요. 월별로 대표적인 알러지와 예방책, 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런 식으로 1, 2월, 삼나무, 시더죠. 뭐 증상 뭐 이런 거 있고 예방책, 창문 닫고 공기청정기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3, 5월 나무 꽃가루 있고 그죠? 6, 8월은 뭐 잔디꽃가루 있고 그리고 잔디꽃가루 9, 11월은 돼지풀 꽃가루 뭐 이거 저도 모르는 건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와요. 약은 단순하네요. 약은 똑같아. 네, 약은 별거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질문을 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또 뭐 더 하고 싶으면 그 외에 다른 건이라고 하면 또 해주네. 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위의 내용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자기가 답변한 내용, 제가 질문한 것을 기억해서 그거 근거로 그거 기준으로 계속 답이 나가요. 아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계속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 아예 내가 하나 질문할 때마다 그냥 리셋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유틸리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유틸리티가 뭐고 어떤 게 포함돼. 나는 시더 파크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관련 업체 정보를 알려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틸리티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럼 유틸리티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들 그래서 여기는 전기, 가스, 수도, 쓰레기 수거 그리고 인터넷 케이블 서비스 등이 포함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사는 곳에 이 업체 정보를 알아야 제가 컨택을 해서 이걸 뚫을 거잖아요. 수도도 뚫고 인터넷도 뚫고 전기도 뚫어야 되잖아요. 여기 내가 사는 집에 들어와 있는 게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부동산에 물어볼 수도 있고 전에 살았던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집주인한테도 물어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어차피 그 도시에 들어오는 건 그 시에 들어오거나 하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경우는 오스틴 에너지 또는 뭐 PEC라고 해가지고 이런 데 있고 가스는 텍사스 가스 서비스 뭐 수도 및 쓰레기는 뭐 이런 데 있고 인터넷 케이블은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이걸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볼수록 구체적인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완전히 다 몰라요. 그럼 뭐 카페 가서 정보를 구할 수도 있고 지인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얘한테 또 물어보면 처음 이사 가서 어떻게 개통해? 라고 물어보면 각 업체에 연락해서 계정 만들고 개통을 신청해야 돼. 이게 보통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죠. 보통 거의 다 전화를 많이 해요. 네. 전화를 해서 나 여기 이사 왔는데 너 주소 어떻게 되니? 그럼 주소 알려주고 뭐 하고 그러면 뭐 세입자야 주인이야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이제 개통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제일 처음 겪는 이제 난관이죠. 그렇죠. 전화를 해서 영어로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관광지 말씀드렸었는데 네. 초등학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 10개 추천해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관광지 추천해줘. 그럼 한두 개 해줘요. 그러니까 10개 해달라고 해야 10개가 나와요. 얘를 더 고문시키려면 20개 더 줘라고 하면 또 쥐어짜겠죠. 그러면 네. 뭔가를.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 아니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질문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쥐어짜네요. 그러니까 위에 거 이외에 더 찾아주는 거네요. 계속해서. 그렇죠. 더 찾아주는 거죠. 갈 곳 많네. 그러네요. 갈 곳 많아요. 뭐 검증됐는지 몰라요. 아직 막 던지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추가해서 질문하면 좋겠다. 입장료라든가 비용 어느 정도 돼라는 것하고 그렇죠. 무슨 요일에 쉬는지 하고. 맞아요. 그리고 시간을 어느 정도 거기서 머물면 좋을지 시간. 뭐 이런 것도 물어보면 반말해도 되는 것도 참 좋아. 물론 그죠? 네. 더블 체크는 필요하지만 더블 체크 이거 쉬는 날 있잖아요. 이거 더블 체크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이거를 제가 그거 말씀드렸었나? 그거를 저기 하와이에서 주차장 낮엔가 예약을 했는데 챗GPT한테 물어봐서 오전에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오전에 가도 돼 라고 갔더니 그 시간 아니면 안 된다. 저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탈리아에서는 어차피 구글에 나오는 것도 틀리기 때문에 저는 다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업데이트 안 된 건 얘도 모르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좋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수록 맞아요. 이렇게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얘가 설마 알겠어라는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모른다 그러니까. 네네. 이거 동선으로 엮어줘라고 얘기해보면 나올까요? 그렇죠. 동선으로 엮어서 보여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 이미지는 못 보여주죠. 이미지도 만들어 주는데 개하고 고양이를 뭐 만들어줘 그러면은 지가 만들어서 이걸 맵으로까지 물어볼까요? 저도 그거까지는 안 해봤는데. 훌륭하다. 날짜별로 이렇게 하네. 그죠? 날짜까지 지정하면 몰아서도 해주겠네요. 어법이 아주 한국말을 훌륭해요. 아주 잘하네요. 그죠? 네. 그죠. 지도를 그려서 보여줘. 표시해줘. 위치를 표시해줘. 역시 많이 물어봤어서. 크리에이팅 이미지 떴다. 이미지 만들고 있다. 근데 이게 맞는지는 제가 비교해야 돼요. 어차피 이렇게 매번 의심해야 돼요. 정책에 맞지 않아. 저런. 이게 또 뭐 이거 방식만 찾으면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파고 들어갈수록 어쨌든 좋은 답이 나온다. 네네. 근데 맞는지는 검증해야 된다. 그렇죠. 네. 항상 의심해야 된다. 의심의 생활화. 학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되게 좀 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딸이 미국 초등학교 5학년이야. 내일 학교에서 Grandparent Lunch라고 조부모님 점심 식사를 하는 날이 있어요. 같이 와서. 이건 제가 겪은 일인데 조부모 행사라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안 사니까 그래서 그냥 혼자 가라 그랬어요 작년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부모님도 와도 되는 거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조부모가 있는 사람은 오고 아닌 사람은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자기 혼자 아무도 안 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지 속상하지.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그리고 내일 학교에서 Grandparent Lunch 행사가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으면 엄마 아빠 같이 가서 먹으면 되는 건지를 이메일로 쓰려고 해. 영어로 써줄래? 이렇게 했더니 Sure 하고 제목까지 딱 나와요. 카피 앤 페이스트. 네, 와, 그렇게 티처 해서 네임 적으라고 딱 주네. 이야. 네, 그냥 티처 이름만 딱 적으면 돼요. 그리고 투모로우에 뭐 있는 걸로 아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없으면 우리가 조인해도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답 기다릴게. 근데 이게 너무 정중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안 쓰거든요. 너무 정중하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 정중한 거 같은데 캐주얼하게 써줄래? 그랬더니 또 바꿔줘요. 하이로 바꿨네. 바로 디어가 아니고 하이가 나오고 I saw there is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We love to join이라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체나 이렇게 문체나 이런 것도 다 바꿔줘요. 여기서 좀 더 명랑하게 써줄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더 선생님 분위기나 뭐 이런 걸 맞춰가지고 좀 어느 정도를 쓸 수 있어요. 그 선생님이 써준 이메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계속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훨씬 더 거기에 잘 맞춰질 맞아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라고 왔어요. 근데 내가 또 답을 해야 돼요. 네. 뭐 그러면 그 yes or no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뭐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상황 설명해주고 선생님 이렇게 메일이 왔어. 내가 어떻게 메일을 써야 돼. 그리고 나는 내 생각은 이래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걔가 또 쭉 써줘요. 이야, 훌륭하다. 그 톤을 맞춰서 써달라고 하면 톤을 맞춰서 다 써줘요. 너무 좋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뭐 선생님이랑 미국 가서 별로 뭐 만날 일은 가끔 있지만 통할 일 없거든요. 이메일로 다 하거든요. 그 이메일을 부자연스럽게 쓰면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니까 훨씬 더 제가 봤을 땐 챗GPT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팝하고 돌리는 거하고 수준이 그렇죠. 그렇구나. 팝하고는 이런 기능 없습니다. 그 팝하고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어법 이상해요. 네. 틀린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학교에 이메일 쓰고 뭐하고 하는. 학부모님도 화이팅. 이제 할 수 있다 나도. 그렇죠. 그렇죠. 그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메일을 받으면 편할 것 같아. 뭔가 그렇죠. 이해가 딱딱 되죠. 맞아요. 네네. 해석하는데 시간을 안 써도 된다. 그것도 그렇죠. 그렇고 상대가 어리숙한 것 같고 뭔가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도 뭘 해줘야 될 것 같고 배려해야 될 것 같고 되게 역시 배려형 인간. 아니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배려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죠. 역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여하튼 너무 밝게 보시네.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는 네, 그런 분이세요. 세상이 밝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달고 달았죠. 아니에요. 네. 이분이 순박하신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이거 시험 문제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너무 좋았는데 여기 텍사스에는 스타라는 시험이 있어요. 전체 평가라고 보면 돼요. 텍사스 주의 학생들의 뭐라 그럴까?
학업 성취도 뭐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게 있어요. 수능까지는 아닌데 우리나라 따지면 뭐 학업 성취도 평가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돼요. 맞아요. 교육청에서 보거나 뭐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중학교 때 뭐 전국 연합고사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런 걸 텍사스 주 내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년별로 다르겠지만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 중학교도 저거까지만 할 거예요. 그냥 국어, 수학 정도만 해요. 그러니까 랭귀지 아트랑 매스를 하는 거죠.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 유형을 모르잖아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문제 유형이 익숙해지라고 막 문제집을 풀고 그렇잖아요. 그쵸, 모의고사도 그쵸. 보고. 얘네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와서 문제를 딱 풀었는데 애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영어도 익숙하지 않고 이 문제 형식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방학 때 그게 이제 그 사이트 가면 다 올라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그걸 기출문제 보면 되고 이제 애들 그 익숙하게 해줬는데 그러면서 제가 문득 거기 이제 문제를 다 보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내달라 그럴까? 이렇게 한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네. 미국 텍사스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랭귀지 아트 스타 테스트 형식으로 문제 몇 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5학년 레벨에 맞춰서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딩 컴프레hension이 있고 수능하고 비슷한 거죠. 지문이 있고 거기에 딸린 뭐 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냐, 요약이 뭐냐, 그리고 뭐 그래마도 있고 거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틀린 거 보고 그리고 보캐블러리 단어 이거라는 게 있는데 이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니 뭐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형식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라이팅까지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문제만 줬으니까 답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답과 설명을 줘라고 하면 이제 쭉 이런 식으로 답을 주는 거죠. 훌륭하다. 근데 이거를 의심해야 돼요. 네. 의심해야 돼요. 네, 어찌됐든 저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이게 진짜 문제랑 잘 맞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구체적으로 요새 얘가 배우는 게 이제 부피 넓이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럼 부피 넓이 관련된 5학년 수학 문제도 만들어줘라고 하면 뭐 넓이 문제, 부피 문제, 뭐 이런 거 응용 문제까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관련된 뭐 수영장 바닥 넓이가 50제곱미터고 뭐 깊이가 2m일 때 뭐 이런 것들, 부피는 얼마인지. 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줘요, 문제를. 네.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편해요. 뭐 답까지 이렇게 쭉 하고, 그다음부터 말 안 해도 답과 설명을 이제 자기가 알아서 줘요. 와. 그리고 여기에 뭐, 또 영어 문제 만들어줘,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 뭐 동전 같은 것도 또 막 많이 나와요. 네. 동전으로, 여기 동전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맞죠. 예, 페니도 있고, 쿼러도 있고, 뭐 다임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네, 동전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던데 그것도 만들어줘. 그랬더니 그것도 또 많은 거예요. Coin counting, 뭐 you have 3 quarters, dimes, 뭐 pennies,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고개를 그렇게 흔들어요? 진짜 싫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얘들은 멘붕이에요. 모르는 거죠. 100원, 200원, 뭐 50원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이런 게 나오니까. 그쵸. 네,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익숙해지게 해주는 거죠, 애들한테. 근데 웃긴 거는 이게 답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뭐 5학년 곱셈 문제 만들어줘. 그럼 뭐 곱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이랬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뭐 이렇게 막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날 애랑 푸는데 답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애가 풀다가.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내가 또 의심을 해야지 얘를. 다음날 이제 또 동전 문제 줘라고 해서 이제 위에 줬던 동전 문제 줘. 위에 이제 이게 계속 기억해요. 그런데 다음에는 그냥 위에 줬던 동전 문제도 줘라고 하면 또 만들어줘요. 이렇게. 제가 1번을 딱 계산해보니까 틀린 거예요. 보세요. 50 더하기 30 더하기 5 더하기 4면은 89잖아요. 네. 89인데 84라고 한 거예요. 1번 답은 89 아니야? 그랬더니 맞아, 1번은 89야. 다시 계산해볼게. 89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야, 네가 틀리면 어떡해.
3번도 틀렸네. 그랬더니 얘가 미안해 더스틴 3번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잘못된 답을 줘서 미안해. 이상해요. 얘가 계속 미안하다 그러니까 또.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원래 냈던 문제에 보기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맞아. 보기에 정답이 없었네. 그러면서 잘못된 문제를 줘서 미안해. 문제 보기도 수정. 이게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에요. 진짜로. 빈번히.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 얘가 이런 형식의 데이터가 별로 안 쌓여 있구나. 가짜 데이터가 많아서 그래. 가짜 데이터가. 근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컴퓨터가 산수를 틀리는 거는 좀 너무 검색을 잘못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산수 계산을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챗GPT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얘는 단순히 검색한 결과에서 확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계산 안 해요. 그런 계산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다시 시키면 너 틀렸어 라고 할 때 그때 계산하나 보네요. 그랬을 때 그 데이터를 다시 검색을 하면서 아마도 필터링을 할 거예요. 확률을 그리고 다시 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어쨌든 얘는 계산을 하는 애가 아니다. 아니야. 네. 이상한 애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낸 문제 틀린 게 있는지 다시 확인해봐 그랬더니 처음엔 동종 문제 1번과 3번 실수를 했지만 지금은 모두 수정했어. 다른 문제들은 정확하게 됐으니 오류가 없어 라고 계속 다그쳐야 돼요. 다그치면서 잘 조련을 해야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컴퓨터가 틀릴 리가 있어 그러면서 애를 잡지 말고 의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엄빠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사태가 생기네요. 그죠. 얘만 믿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믿을 게 없네. 학원 선생님도 믿기 힘들고. 네. 이제 영어 회화도 할 수 있어요. 대충만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기 때문에 얘랑 영어 회화도 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상황극을 하는 거죠. 그냥 생짜로 갑자기 막 대화할 수 있어요. 그냥 프리토킹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한국말로 하다가 지금부터 영어로 얘기하자라고 하면 그럼 얘가 뭐 왓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뭐 어땠어? 뭐 how are you doing?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주제가 있으면 주제 던지고 나 오늘 뭐 이 책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 책 읽었어. 그래서 이게 뜻이 이해가 안 가. 그럼 뭐 잘 설명해 주고 이 단어를 써서 문장 몇 개 만들어 줘봐 라고 하면 바로바로 만들어 주고 한글과 영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다 대답해요.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요. 인터넷만 잘 터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인터넷이 잘 안 돼서 가끔씩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생짜로 할 수도 있지만 상황극을 하는 것도 좋잖아요. 롤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역할극 할 건데 너는 미국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고 나는 학부모야. 아이 학교 생활에 대해 정기 상담이 있는 날이야. 먼저 역할극 대본을 써줘. 그리고 연습해보자. 라고 하면은 대본을 써줘요. 세팅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티처가 뭐 하이 더스틴 하면서 뭐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리고 페런츠는 저죠. 뭐 그러면 뭐 땡큐 뭐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막 있는 거예요. 그럼 좀 한번 쓱 읽어보고 얘한테 그럼 너가 티처니까 나는 페런츠고 그럼 이거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하고 이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티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Hi 더스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는 페런츠니까 hello 뭐 이러면서 이 얘기를 계속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너무 생짜로 프리토킹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서 해도 돼요. 뭐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하자 아니면 역할을 바꿔서 하자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쓰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프리토킹이 되니까 어쨌든 영어 공부도 그런 식으로 언어 학습도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교환 앱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 한국어 배우고 싶은 사람하고 그리고 저는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뭐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영국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얘랑 해도 솔직히 별로 크게 다른 걸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이랑 하는 거랑 얘랑 오히려 얘가 더 편한 게 많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니까. 맞아요. 그래도 감정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얘랑 하는 게 훨씬 뭐 내가 틀려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막 이런 게 상관
버벅거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걸 고쳤으면 좋겠어?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네가 들어봤을 때. 그렇다고 뭐 얘가 너 너무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좋게 얘기해요. 좋게 너무 돌려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 회화학원을 다니고 뭘 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에요. 그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잘 알아듣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와, 활용하기 너무 좋네, 여러 가지로. 그 선생님 캐릭터도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죠. 성격 들어온 걸로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소프트하게 좀 해봐.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말 톤도 예를 들면 정중한 단어를 쓰고 막 그렇게 조금 여기는 엄숙한 이거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해줘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친구야. 친구처럼 편하게 그런 톤으로 그럼 해줘. 그러면은 에이요 막 그러고 에이 브로 막 그러면서 막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 이건 너무 과하잖아라고 하면 또 그래?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바꿔서 하고 재밌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걸 레벨을 다 맞춰주면서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언어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큰일 났네. 우리나라 영어 학원들 어째 이제.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그렇다고 맞아요. 해도 중간에 누군가의 카운슬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건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예전 같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기회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은 환경이 아닌가.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되나요? 혹시 말투를 텍사스 말투로 해줘? 맨하탄 말투로 해줘? 이것도 되나요?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영국 런던 말투 좀 써봐. 스코틀랜드 말 써봐. 이러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인 거라 한국말은 사투리 써봐는 안 해봤는데 한국말도 엄청 잘 알아듣더라고요. 뭐 막힘이 없어요. 한국말로 대화하고 하면 뭐 소설 읽고 나서 막 이 캐릭터 뭐 저런 캐릭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작가가 의도하는 게 이거야? 뭐야? 이런 것들도 다 얘기해요. 진짜 쉴 새 없이 재밌게 지내신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혼자 막 계속 대화하고 막 진짜 그런 통화하는 것처럼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저것도 있어요. 시리 대신 이거를 쓰는 사람도 많다. 그렇겠다. 네. 네, 시리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맞아요. 시리도 얘로 바뀐다는 얘기가 그때 한번 그래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충분히 가능. 어떻게 보면 이대영 님이라서 가능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뭐 이렇게 영어 회화를 챗GPT로 하고 독서에 대한 거 왜냐하면 사람들 의지박약이라서 직접 약속하고 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한다. 제가 옆에 한 명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역할이 채찍 들고 있는 거거든요. 공부했니? 숙제 검사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네,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결국은 했던 얘기인데 네. 네, 이런 식으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검증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100% 믿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래야 된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재밌는데요? 진짜. 아니, 저는 진짜 늘 듣고 나면 반성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너무 여러 번 들었어, 챗GPT를. 근데 왜 나는 아직도 실생활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지? 늘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옆에 채찍 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와이프도 사실 그래요. 회사 생활을 여기서 미국에서 하니까 사실 와이프는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뭔 일이 있대요. 그래서 이건 안 겪어봤는데 뭐 챗GPT한테 물어봐. 좀 물어봐줘. 그래 알았어. 그럼 뭐 물어봐주고 제가 막 답을 이만큼씩 뽑아줘요. 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자기도 검색할 수 있잖아요. 앱가입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절 시키는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그게 틈새 시장이고 거기서 밥벌이가 시작됩니다. 검색을 하면서 묻는 질문하는 그 스킬도 정말 많이 느셨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맞아요. 얘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불과 몇 개월 안 됐을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 데이터를 2019년까지만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가 검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유료로 바뀌고 뭐 하면서 현재 데이터도 검색이 되고 뭐 하는 걸로 최근에는 다 바뀌었어요. 네. 유료 버전도 있는데 뭐 한 달에 20불인가 뭐 한국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쨌든인데 굳이 그것까지는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쓰는 일반 사람이 쓰는 그 내에서는 전혀
그거가 유료까지는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무료 버전만 해도 충분하다. 네, 활용 가능합니다. 네, 이걸로 뭐 진짜 그림 그리고 작곡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맞아요. 해야지 하지 말고 해야죠. 맞습니다. 오늘 또 자극을 그렇습니다. 주셨네요. 네. 고맙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맥북에다가 깔아놔야 되겠네요. 당장. 네. 네, 맥북에다 깔아서 하면은 네. 너무 편합니다. 제가 채찍 들고 있겠습니다. 컨텐츠 100개 짜줘 뭐 이런 거. 주제 잡아줘. 네, 1000개 짜줘 뭐 이렇게. 네. 스크립트까지 만들어버려. 제가 유튜브도 그것도 제가 여기 이제 미국 텍사스 사는데 뭐 컨텐츠 했거든요. 네. 제가 이미 다 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상은 제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너무 유용한 이야기였고요. 또 이걸로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네. 네.